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숙해서 뭐가 자꾸 떨어집니다. 어휴, 또 떨어졌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저 떨어질 줄도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치매 국가 책임제란 얘기가 핫 이슈가 될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망이었다면 바람이 바뀌는 것을 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과연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랜 동안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은연중에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007년, 8년 이 근처에서부터 영국에서 국가 치매 전략이 발표되고 우리나라에서 치매관리법이 발표되고 이러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장을 하고 원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치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 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보다 더 권력이나 실권에 가까이 계시는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매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언과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오늘의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래야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것들을 점검해 나가며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지만 정말 치매 환자가 국가로부터 치매 환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온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보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몇 가지만 깔고 가겠습니다. 치매 고민입니다. 누구나 다 고민이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민입니다. 글로벌 이슈로서의 치매는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치매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2030년이 되면 6천만 명이 치매 환자다 글로벌하게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많다라고 치매 문제가 글로벌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치매 환자가 많으면서 또 다른 치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으로서의 현상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의학의 한계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을 포함한 사회적인 노력이 합쳐지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치매이다. 그것이 글로벌 이슈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OECD에서 국가 정책들을 여러 나라의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10가지의 공통적인 이슈를 발견을 하고 그 이슈들을 이름하여 10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치매 예방을 이 리포트에서 아웃 오브 스코프로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 예방이 OECD 리스판스에서는 아웃 오브 스코프입니다. 왜? 저기 나오는 것처럼 롱텀 폴리시에서는 프리벤션과 큐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숏텀 폴리시에서는 아직
키 이슈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OECD 리스판스는 치매의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패스웨이에서 10개의 키 이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단은 타임리 다이아그노시스입니다. 핵심 키워드로 얘기하면 early diagnosis를 넘어서, 그러니까 조기 진단과 조기 발견을 넘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디멘치아 프렌들리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매 안심마을, 치매 행복마을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기획되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의 치매 환자의 리빙 시츄에이션이 핵심 키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경증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 외국의 경우에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줄 수 있는가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키 이슈가 됩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병원, 요양원 그런 이제 인스티튜션과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 있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우징을 제공할 거냐. 그러니까 집을 좀 더 중등도 치매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커뮤니티에서. 그것이 페일하면, 그것이 실패하면 인스티튜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 과정에서 도움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어떻게 양질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케어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생애말 이슈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러한 전 패스웨이, 전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얘기되는 것은 케어 서비스들 사이에서의 협력과 조정과 통합입니다. 나중에서 보시겠지만 의료 서비스와 소셜 서비스는 어떻게 한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키 이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리서치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10년, 20년 동안 치매에 대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국치매협회가 199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고 비슷한 무렵에 노인복지법상에서 치매 상담센터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서부터 치매 조기검진이라는 형태로 치매 조기 진단에 대한 주장이 제기가 됐고 시범 사업들이 있었고 2007년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매 관리법이 설치가 제정이 됐고 2007년도에 매우 중요한 장기요양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치매 국가 치매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1차 그리고 2012년에 2차 그리고 재작년에 3차 국가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나라의 치매 대응의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3차 국가계획의 요약본입니다. 복지부에서 그 보도자료를 내셨던 거기에 있습니다.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 그 다음에 진단치료 돌봄,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연구 통계 이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 다양한 꼭지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수많은 세부 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정말 순차적으로 잘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는 한 단계 나은 치매관리 체계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3차 국가계획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느낌은 이것이 우리가 능히
조금만 신경을 더 쓰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국가계획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합당한, 진정으로 합당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디스커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양원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는 개인적으로 불행이고 가족들도 불행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만 이 병을 맡겨두면 안 되겠다.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라고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정당의 공약집을 들춰봤습니다. 민주당 공약집에 치매 국가 책임제하고 관련해서 4가지의 꼭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치매 지원센터 확대, 안심병원 설립, 의료비 경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2가지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거, 2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국가치매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돈 깎아주는 거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뒤에 토론하시는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WHO에서 글로벌 액션 플랜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WHO에서 드래프트를 만들고 각 나라의 리스판스를 받고 그것 엔도스를 받아가지고 2025년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액션 플랜이라는 거를 짧은 리포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액션 플랜이 가지는 비전에 대해서 이 비전은 WHO도 분명히 World Without Dementia가 비전입니다. 다만 WHO도 2025년까지의 골이라는 측면에서 목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치매 환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OECD의 10키의 기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WHO에서는 국가에서 팔리시를 만들 때, 정책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원칙을 좀 가지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치 체계가 인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참여, 근거 중심의 팔리시, 헬스와 소셜 섹터들 간의 협력,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형평성,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된 팔리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 서비스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을까라는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치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매는 인간의 병입니다. 인간의 병입니다. 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병이 순수한 신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팔다리만 마비되고 정신이 온듯한 병이 아니에요. 육체는 쇠퇴해 가면서 정신도 쇠약해지는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지점이 그 어디에서도 사실 치매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기 쉽지 않은 치매라는 질병의 근본적인 특성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치매는 치료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치매의
특성, 만성적인 질병이면서 복합적인 질병인 이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가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왜 도와줘야 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매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는 그 치매 환자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서비스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권리. 그 권리를 치매 환자가 못 갖고 있다면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 권리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연대의 가치입니다. 서비스 시스템을 기획을 할 때 아까 WHO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성, 접근성, 지속성, 비용 적정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액션이 될 때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고 그 에비던스가 있는 정책들이 100가지가 된다면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정책인가에 대한 하이어라키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검토되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가치에서 인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학대 방임의 문제다. 예, 학대 방임 문제입니다. 학대 방임만의 인권의 이슈는 아닙니다. 인권의 이슈는 훨씬 더 넓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인권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CRPD라고 약자로 부르는 CRPD를 우리나라가 2006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가장 커다란 이슈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 이 두 가지 문제가 CRPD에 근거해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논의에서 철저하게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person centered care 이런 식의 모델로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WHO에서는 앞으로 아마도 right based approach라고 하는 인권에 기반한 케어 어프로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인권이란 문제는, 권리라는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매일매일 윤리적 결정을 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치매 환자가 원하는 요구, 치매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 또는 지역사회, 요양시설에서의 프로페셔널 케어기버들이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매우 난감한 문제입니다.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권리가 축소되고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의 이슈가 제기되는 이 양날의 검을 우리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 시스템이 보시는 것처럼 크다랗게 세 가지 덩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치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치매 상담센터에서 치매 예방 사업도 하고 인식 개선도 사업도 하고 조기 검진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등록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등록시킨 다음에 치매 환자에 대해서 서비스도 주고 가족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또 분들은 일반 병의원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의원 시스템을 이용하든 치매 상담센터를 이용하든 장교양보험은 별도로 또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 사이에서의 이동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서 제대로 세워진 이후에 이 섹터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만 먼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대체로 치매 예방, 치매 조기 발견, 조기 검진 사업, 그다음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지원, 그다음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 지역사회 네트워크, 보통 이러한 사업들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치매상담센터가 향후 확대된다고 할 때 한꺼번에 확대가 될지 순차적으로 확대가 될지 몇 명의 규모가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지역에서 치매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합의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치매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투여해야 할 것인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역량이 부족한 치매센터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치매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지금처럼 위탁의 형태로 운영이 될까요? 보건소에서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까요? 위탁의 형태가 된다면 그 위탁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가 되어야 될까요? 지역에 있는 보건소장이 되어야 될까요? 가이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치매센터는 위탁센터입니다. 위탁센터는 위탁센터의 특징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 바운드 된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종사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치매센터가 정말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면 직원이 자기 능력을 개발을 하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야 될 겁니다.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 봉급이 올라갑니다. 봉급이 올라가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예산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을 많은 곳에 배치해야 되겠죠.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병의원과 입소시설, 치매 환자 가족은 아직도 병원으로 가야 할지 시설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아직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전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내가 하고 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전문병동 또는 치매 안심병원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 전문병동이든 치매 안심병원이든 환경만 가지고 치매 전문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는 팔할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설을 싱크대를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소파를 갖다 놓는다고 치매 전문성이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치매 전문자를 붙인 시설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시스템에서 상당히 경직된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설이 아니면 그 보험자의 급여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구백마을 많이 합니다. 호구백마을이요? 호구백마을 대규모 요양시설입니다. 200베드, 300베드 정도 되는 요양원이에요. 그 요양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나왔었던 플렉시블 하우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깊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함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 요양을 기초로 하는 인스티튜션들은 어떻게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약에서 빠진 것이 케어의 퀄리티입니다. 중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케어의 퀄리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2007년서부터 수많은 것들을 세워왔습니다. 세팅을 해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세팅을 하고 요양원도 세팅을 하고 요양병원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퀄리티,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건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OECD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셜 인터랙션 중요합니다. 세이프티도 중요하고 컴포트니스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디그니티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서의 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헬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퀄리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넓히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가족은 아무런 사심 없이 치매 환자들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와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족의 환자도 물론이지만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우리한테 준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시혜 형태가 아니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면 목소리를 만드는 장을 뉴트럴한 위치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프로페셔널로 가면 프로페셔널 케어기버 쪽으로 가면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전문성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치매 환자를 많이 본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문성일 수 있을까? 교육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육이 하나로 엮여서 어떤 시스테마틱한 경력 발전과 관련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교육에서 갖고 있는가? 치매 환자 교육이 지금 치매 가족이 치매 프로페셔널에 대한 교육 체계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따라가는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서 케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케어 현장에 전파가 되면서 에비던스가 생기고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가쁘게 많은 자원들을 했다고 했죠. 지역사회 세네 가지의 커다란 이제 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참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항시 모여서 자주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지역에서 안 되냐? 데이터를 저쪽에다 두고 내가 사람을 저쪽에다 보내면 저쪽의 업적이지 내 업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협력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사람과 환경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고 그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가장 작은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게 떨어진 국가 치매 책임제를 보다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가야 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